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화염에 휩싸인 채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뒤처져 있었고 그로 인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군사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북한과 군사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만큼 격차도 커지게 됐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2021년 군사력 순위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에 속한 138개 나라 가운데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프랑스와 영국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고작 28위에 불과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이처럼 전 세계 상위권으로 뛰어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마다 엄청난 돈을 국방비로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 줄곧 14% 이상을 유지해 오다가 2021년 처음으로 1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록 비중은 줄어들었으나 2020년 대한민국 국방비는 건국 이래 최초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세계에서 10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국방비는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인 소중한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돈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식사 전에 읊었던 감사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식사는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는 문구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피땀 어린 세금으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군 시절 일화인 톱밥 고춧가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뒷돈을 받고 납품업자로부터 빨갛게 염색한 톱밥을 고춧가루라고 받은 보급장교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소리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또한 2011년에는 이른바 95만원 USB 사건이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중에서 만원이면 살 수 있는 용량의 USB 메모리를 개당 95만원에 샀다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른바 방산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는데요. 당시 일각에서는 극한의 온도나 충격과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으나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만원짜리 일반 USB 메모리를 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과도한 예산 낭비를 넘어선 방산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실급식 논란, 해군 함정 납품 비리 등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억씩 행해지는 방산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전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납품업자와 군 당국의 비리를 막지는 못할 망정 그들과 결탁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갉아먹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방위사업청이 세계 최초의 신무기를 우리 군에 보급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대한민국의 군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이 더해진 경량 자동화 박격포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81mm 박격포는 현재 사람이 직접 들고 나르는 공용화기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운반하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기 쉬웠는데요. 게다가 사격을 위해 직접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격재원 산출의 디지털화, 이동수단의 차량화 및 경량화를 통해 탄생한 디지털 경량자동화 신형 박격포는 이러한 문제점을 세계 최초로 해결했습니다. 일단 관측과 사격까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는 데 성공함으로써 사격 준비 시간을 기존의 절반인 3분으로
1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거기에 측정과 계산에 도입된 디지털 장비 덕분에 정밀한 사격 능력까지 장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재 기술을 적용해서 박격포의 무게를 무려 20%나 가볍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직접 나를 필요 없이 박격포를 운반하고 운용하는 인원의 편의를 돕기 위한 전용 차량까지 도입함으로써 장병들의 전투 피로도와 부상 위험을 줄이도록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동으로 표적을 획득하고 표적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처리함은 물론 사격 재원을 자동으로 산출해 박격포 자세까지 제어하는 디지털 기술은 세계 최초로 81mm 박격포에 적용된 건데요. 2024년까지 우리 군에 보급하고 개발사인 현대위아와 함께 해외 수출에도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성과에 대해 방위사업청 박영근 화력사업부장은 이번 전력화로 군 장병 안전보장과 보병부대 화력 지원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면서 우수한 성능의 국산 장비를 해외 시장에 소개할 수 있고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도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무기가 없다면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는 불안했던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을 뒤쫓는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나라입니다.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 열강의 침략 때문에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반만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이었지만 이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단군 이래 가장 평화로운 날들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